여러분, 제 이름은 김영순이에요. 저는 보시다시피 70대 할머니예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서울 변두리의 조용한 동네에서 살고 있어요. 아파트는 아니고 오래된 주택가예요. 제 집은 작지만 아담한 2층 집이에요. 1층엔 거실과 부엌, 2층엔 제 방이 있죠. 마당엔 제가 정성껏 가꾸는 작은 텃밭도 있어요. 우리 아들들은 가까운 곳에 살아요. 큰 아들 민식이는 삼정거장 떨어진 아파트에 살고 작은 아들 민수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어요. 둘 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죠. 평소엔 조용히 혼자 지내요. 아침에 일어나면 마당에 나가 텃밭도 돌보고 동네 한 바퀴 산책도 해요. 점심때쯤 되면 동네 경로당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죠. 할머니들끼리 모여 수다도 떨고 때론 윷놀이도 하면서요. 주말이면 아들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와요.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큰 손주 민철이는 이제 중학교 1학년이에요. 똑똑하고 착한 아이죠. 작은 손주 미나는 5살인데 말괄량이에요. 두 아이가 오면 집안이 시끌벅적해져요.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2등 했어. 민철이가 자랑을 해요. 어머, 우리 손주 최고네. 역시 할머니 손주야. 할머니, 나는 그림 그렸어요. 이거 봐요. 미나가 그림을 보여주며 신나해요. 우와, 우리 미나 솜씨가 대단하구나. 화가 될 것 같아.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요. 저녁 때가 되면 아들들과 며느리들도 와서 다 같이 식사를 해요. 제가 직접 키운 채소로 만든 반찬들로 밥상을 차리죠. 어머니,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큰 며느리가 말해요. 그래, 다행이구나. 더 먹어라. 어머니 요리는 항상 최고예요. 작은 며느리도 거들어요. 식사가 끝나면 며느리들이 설거지를 하고 아들들은 아이들과 놀아줘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해해요. 우리 가족, 정말 좋은 가족이에요. 그러다 문득 첫째 며느리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사실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그래, 뭔데? 제가 다음 주부터 일을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미나를 맡길 데가 없어서요. 아, 그렇구나. 육아 휴직 마치고 복직하는구나. 미나는 아직 어린데. 미나를 어머니께서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퇴근할 때까지만요. 잠시 고민했어요. 솔직히 조금 부담스러웠죠. 하지만 우리 귀여운 손녀를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래, 알았다. 내가 봐줄게. 정말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아들도 고마워하는 눈치였고요. 어머니, 저희가 일하는 동안 미나를 잘 부탁드려요. 걱정 마라. 내가 잘 볼게. 그렇게 약속이 정해졌어요. 다음 주부터 미나를 돌보게 될 거예요. 사실 조금 걱정도 되지만 한편으론 기대도 돼요. 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그날 밤 혼자 있는 집으로 돌아와 이불에 누웠어요. 내일도 평화로운 하루겠지. 그렇게 생각하며 잠이 들었죠.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흔들리게 될 줄은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다음 주 월요일 아침 일찍 며느리가 미나를 데리고 왔어요. 현관문을 열자 미나가 제 품으로 뛰어들었죠. 할머니, 어이구, 우리 미나. 잘 왔네. 며느리는 바쁜 듯 서둘러 말했어요. 어머니, 미나 잘 부탁드려요. 저녁 7시쯤 데리러 올게요. 알았다. 걱정 말고 일 잘하고 와.
며느리가 떠나고 미나와 단둘이 남았어요. 처음엔 잘 지냈어요. 미나와 함께 그림도 그리고 동화책도 읽어주고 제 어릴 적 이야기도 들려줬죠. 할머니도 어렸을 때 있었어요? 그럼 할머니도 미나처럼 귀여운 꼬마였단다. 정말요? 어떤 놀이 했어요? 할머니는 공기놀이를 많이 했어. 한번 해볼래? 미나에게 공기놀이를 가르쳐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곧 미나가 배고프다고 했죠.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점심으로 미나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예전에 며느리한테 들은 대로 덜 맵게 만들었죠. 미나가 숟가락을 들었는데 그만 김치찌개를 옷에 흘렸어요. 어머, 괜찮아? 어디 되었니? 다행히 화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미나의 예쁜 원피스가 엉망이 됐죠. 미나야, 옷 갈아입자. 싫어요. 이거 입을래요. 그럼 더러운데? 다른 거 입자. 싫어요. 한참을 달래다 겨우 옷을 갈아입혔어요. 그런데 저녁에 며느리가 와서 미나의 옷을 보더니 얼굴색이 변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미나 원피스가. 아, 점심 먹다가 조금 흘렸어. 미안하다. 이 옷이 얼마나 비싼 건데. 조심 좀 하시지.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 날카로웠어요. 하지만 저는 참았죠. 앞으로 더 조심할게. 이 일을 계기로 며느리가 이것저것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미나 간식은 과일로만 주세요. 과자는 안 돼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리고 TV는 하루에 30분만 보여주세요. 알았다니까. 점점 스트레스가 쌓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녀를 위해 참았죠. 며칠 후 미나와 함께 집 앞 정원에서 놀고 있었어요. 꽃들이 예쁘게 피어 있어서 미나에게 꽃 이름을 가르쳐 주고 있었죠. 이건 장미야, 미나야. 빨갛고 예쁘지? 네, 할머니. 장미 예뻐요. 그때 미나가 갑자기 장미 가시에 손을 긁혔어요. 아야, 할머니 아파요. 어머나, 미나야. 어디 보자. 다행히 깊이 긁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미나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보니 마음이 아팠죠. 괜찮아, 미나야. 할머니가 금방 나아지게 해줄게. 집에 들어가 상처를 씻고 연고를 발랐어요. 그리고 미나가 좋아하는 캐릭터 밴드를 붙여줬죠. 자, 이제 괜찮지? 네, 할머니. 고마워요. 하지만 저녁에 며느리가 와서 미나의 손을 보더니 또 얼굴색이 변했어요. 어머니, 미나가 다쳤다고 연락도 안 주시고. 이런 일이 있으면 꼭 알려주셔야죠. 아, 미안하다. 별거 아니어서. 별거 아니라뇨? 상처가 났잖아요. 어떻게 다친 거예요? 장미 가시에 살짝 긁혔어. 내가 연고 발라주고 밴드도 붙여줬어. 어머니, 앞으론 이런 일 있으면 꼭 연락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걱정됐는지 아세요? 며느리의 말투가 점점 더 거칠어졌어요. 저도 조금 화가 났지만 또 참았죠. 다음부턴 꼭 연락할게.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점점 서먹해졌어요. 미나를 돌보는 일도 점점 더 힘들어졌고요. 어느 날 미나가 밖에서 놀고 싶다고 떼를 썼어요. 할머니, 나가서 놀고 싶어요. 밖은 위험해. 집에서 놀자. 싫어요. 밖에 가고 싶어요. 한참을 달래다가 결국 근처 놀이터에 나갔어요. 놀이터에 도착하자 미나가 신나서 뛰어다녔죠. 할머니, 그네 태워주세요. 그래, 잘 잡아. 그네를 밀어주며 미나의 웃음소리를 들으니
저도 행복해졌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미나가 그네에서 뛰어내리려다 그만 넘어졌어요. 미나야. 놀라서 달려갔어요.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옷이 더러워지고 무릎에 작은 상처가 났죠. 아파요, 할머니. 괜찮아, 미나야. 집에 가서 깨끗이 씻고 연고 발라줄게. 집에 돌아와서 미나를 씻기고 옷을 갈아입혔어요. 무릎의 상처도 소독하고 연고를 발랐죠. 미나야, 아프지 않아? 조금 아파요, 할머니. 우리 미나 착하지? 조금만 참으면 곧 나아질 거야. 그날 저녁 며느리가 와서 미나의 상태를 보더니 폭발해 버렸어요. 어머니, 대체 어떻게 봐주시는 거예요? 매일 다치고 옷 망가뜨리고 이러시면 제가 어떻게 안심하고 일을 해요? 미안하다. 내가 좀 더 조심할게. 조심은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 육아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머니 방식으로는 좀. 그 말에 저도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니? 네 눈에는 내가 한 게 다 틀려 보이나 보구나. 어머니, 그게 아니라. 됐다. 내가 더는 못 봐주겠네.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며느리도 더 말하지 않고 미나를 데리고 돌아갔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요즘 육아 방식이라. 내가 그렇게 구식인가? 내 방식이 그렇게 틀렸나? 다음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내한테 잘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계속 미나 봐주실 수 있으세요? 글쎄다, 며느리가 내 방식을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어머니 제발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결국 다시 미나를 봐주기로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 후로 며느리는 더 자주, 더 세세하게 지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미나 점심은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메뉴표를 만들어 왔어요. 어머니, 낮잠은 꼭 1시간만 재워주세요. 타이머 맞춰 놓을게요. 어머니, 이 장난감은 위험해요. 저 장난감만 가지고 놀게 해주세요. 매일매일이 스트레스였어요. 내가 키운 자식이 둘인데 손주 하나 제대로 못 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죠. 어느 날 미나와 함께 그림책을 읽고 있었어요. 미나가 책 속 동물들을 가리키며 물었죠. 할머니, 이건 뭐예요? 그건 코끼리야. 코가 길쭉하지? 코끼리는 왜 코가 길어요? 먹이를 따거나 물을 마실 때 사용하는 거야. 와, 신기해요. 미나의 호기심 어린 질문에 답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퇴근하고 왔죠. 어머니, 오늘은 미나랑 뭐하고 놀았어요? 아, 그림책 읽어주고 있었어. 어떤 책이에요? 동물 그림책이야. 미나가 동물들에 대해 궁금해 하더라고. 며느리가 책을 살펴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 책은 좀 옛날 거 아닌가요? 요즘은 이런 최신 교육용 그림책을 봐야 해요. 며느리가 가방에서 새 책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 책은 영어도 같이 나와 있고 QR코드를 찍으면 동영상도 볼 수 있어요. 앞으론 이런 책을 읽어주세요. QR코드가 뭔지는 아시죠? 저는 조금 서운했지만 또 참았어요. 알았어. 그렇게 할게. 그러다 며느리가 미나에게 물었어요. 미나야, 오늘 할머니랑 뭐 배웠어? 코끼리에 대해 배웠어요. 코끼리는 코가 길어서 먹이도 따고 물도 마신대요. 어머, 그렇구나. 근데 미나야, 코끼리가 사는 곳은 어디였지? 미나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을 못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보며 말했죠. 어머니, 동물에 대해 가르치실 때는 서식지나 생태계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해 주셔야 해요.
그래야 미나의 지식이 체계적으로 쌓이죠. 그 말에 저도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 코끼리 서식지와 생태계에 대해서 설명해봐. 코끼리는 주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살아요. 아프리카 코끼리는 사바나나 열대우림에서 살고 아시아 코끼리는 열대와 아열대 숲에서 살죠. 어머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겠죠? 그렇구나.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어? 귀찮게 왜 자꾸 물어보세요? 코끼리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큰 몸집으로 숲을 다니면서 길을 만들고 다른 동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먹은 과일의 씨앗을 배설하면서 식물의 번식을 돕기도 해요. 코끼리는 또 물을 찾는 능력이 뛰어나서 가뭄때 다른 동물들에게 물 근처를 알려주는 역할도 해요. 그리고 코끼리가 파놓은 구덩이에 물이 고여 작은 연못이 되기도 하죠. 와, 대단하구나. 넌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있니? 당연히 알아야죠. 미나 교육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요즘 애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머님처럼 그냥 키우면 안 돼요. 할머니도 코끼리처럼 대단해요.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길을 만들어주고 우리를 키워주셨잖아요. 아이고, 미나야. 할머니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그래. 엄마가 해준 게 훨씬 많아. 할머니는 옛날 방식으로만 하셔서 별로 도움이 안 돼. 어머니, 죄송해요. 근데 사실 요즘엔 그런 식으로 키우면 안 돼요. 제 말이 맞아요. 그래. 나도 더 배워야겠구나. 그러니까요. 어머님이 좀 배우셔야 해요. 솔직히 미나 키우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세요. 어머니, 할 말이 있어요. 솔직히 좀 답답해서요. 어머님 육아 방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 뭔데? 쟤? 어머님이 미나 교육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요즘은 과학적으로 육아해야 된다고요. 어머님 방식은 너무 구식이에요. 그냥 애 먹이고 재우는 게 다가 아니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니?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이 대학도 안 나오셨잖아요. 최신 육아 이론 같은 건 모르실 것 뻔해요. 제가 책 좀 갖다 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그래야 미나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아니, 읽으실 수는 있으세요? 너무 어려우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며느리야. 나도 두 아들 키우면서 많이 배웠어. 나는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고, 책에서 배운 것보다 실제로 키워본 경험이 더 중요할 때도 있어. 아이고, 그게 어디 충분해요? 요즘 육아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요. 대학에서 배운 이론들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어머님은 그런 거 하나도 모르시잖아요. 경험? 그게 뭐라고? 틀린 방식으로 키우면 오히려 애한테 해로워요. 됐다. 넌 날 무시하는 거야. 내가 대학 못 나왔다고 무시하는 거지? 내 70년 인생 경험은 쓸모없다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냥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어머님 경험으로는 부족하다고요. 70년 살아오셨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고집만 세지고 배우려고 하지 않으시잖아요. 더는 미나 못 봐준다. 알아서 해. 너가 그렇게 다 잘 알면 너 혼자 키워. 어머, 갑자기 그러시면 어떡해요? 제가 뭐 잘못 말했나요? 사실만 말했을 뿐인데. 어머님도 참 예민하셔. 그러니까 미나 교육에 도움이 안 되시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또 그러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제 말은 순전히 미나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어머님이 구식이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이잖아요. 왜 그걸 인정을 못 하세요? 며느리, 넌 내가 70년 동안 쌓은 지혜와 경험을 모두 무시하는구나. 나도 틀린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해. 하지만 넌 내 말은 하나도 듣지 않으면서 너 방식만 고집하고 있어. 어머님, 제발요. 지혜요?
경험이요? 그게 다 뭐예요?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아세요? 어머님 방식은 다 구닥다리예요. 미나한테 백해무익해요. 제 말을 왜 이해를 못하세요? 이해하기는 커녕 듣고 싶지도 않다. 넌 나를 한 인간으로 존중하지 않아. 그저 무식한 시어머니로만 보고 있지. 아이고, 또 시작이네요. 존중요? 어머님이 존중할 만한 지식이나 있으세요? 제가 보기엔 없는데요. 그냥 꼰대 같은 소리만 하시잖아요. 말대꾸하지 마. 이제 그만 가봐. 너 눈에는 내가 그저 쓸모없는 늙은이로만 보이는구나? 어머님, 왜 이렇게 감정적이세요? 제 말이 다 맞잖아요. 어머님이 인정을 못 하시니까 문제지. 그러니까 미나 교육에 지장이 생기는 거라고요. 나는 더는 미나 못 봐준다. 알아서 해. 그렇게 말하고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며느리는 한참을 문 앞에 서 있다 갔죠.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떠셨을지 상상이 가나요? 70년을 살아오면서 쌓은 경험과 지혜가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그저 대학을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그날 밤 베개를 눈물로 적시며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구식일까? 내 경험은 아무 소용없는 걸까? 하지만 동시에 다짐했죠.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배울 수 있어. 이 사건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어요. 어떻게 변화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이 사건 이후 저는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이 너무 아팠거든요. 그때 큰 아들 민식이가 찾아왔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이야기 들었어요. 아, 민식아. 내 마누라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알겠다. 어머니 집사람이 실수한 거예요. 제가 잘 타일렀어요. 타일러? 너가 뭘 안다고 타일러? 너희 눈에는 나 다 늙어 보이지? 민수도 왔어요. 어머니, 저희가 중재해 볼게요. 형수님이 사과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됐다. 억지로 사과해봤자 뭐하니? 아들들은 계속 저와 며느리 사이를 좋게 하려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형식적인 사과만 했고 저는 그게 진심이 아니란 걸 알았죠. 그러던 어느 날 밤 TV를 보다가 우연히 한 뉴스를 봤어요. 84세 할머니가 대학에 입학했다는 소식이었죠. 83세 김정자 씨가 숙명여자대학교 사회복지전공 최고령 신입생으로 입학했습니다. 박 씨는 배움에는 끝이 없다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했어요. 대학에 가기로 한 거죠. 아들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들의 반응은 제각각이었어요. 민식이는 걱정스러워했어요. 어머니 힘드실 텐데 굳이 그러실 필요 있으세요? 반면 민수는 응원해줬어요. 어머니 대단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는 비웃듯이 말했죠. 어머님 농담이시죠? 그 나이에 무슨.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어요. 동네 도서관에 가서 대학 입시 관련 책들을 빌려왔죠.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용어도 생소하고 공부 방법도 달라져 있더라고요. 가장 큰 문제는 시력이었어요. 돋보기를 써도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민수가 큰 글씨로 된 책을 사다 줬죠. 기억력 저하도 고민이었어요. 외운 것도 금방 잊어버리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조금씩이라도 공부했죠. 식구들 몰래 야간 학원도 다녔어요. 처음 학원에 갔을 때 모두가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어요. 할머니, 여기가 어디신지 아세요? 젊은 선생님이 물었어요. 알고 있어요.
대학 입시 학원이잖아요. 나도 공부하러 왔어요. 선생님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대단하세요. 열심히 가르쳐 드릴게요. 젊은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는 건 쉽지 않았어요. 그들은 저보다 훨씬 빨리 이해하고 외웠죠. 하지만 그들에게서 배우는 것도 있었어요. 새로운 공부법이나 인터넷 활용법 같은 거요. 어느 날 한 여학생이 다가왔어요. 할머니,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거든요. 하지만 그 학생의 질문을 듣고 보니 제 인생 경험으로 답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거 말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 제 설명을 듣고 그 학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와,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쉽게 설명해 주시다니. 그 후로 가끔 학생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하러 왔어요. 제 나이와 경험이 도움이 되는 순간들이었죠. 집에서의 반응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민식이가 어느 날 말했죠.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며느리도 조금은 태도가 누그러졌어요. 어머님, 제가 너무 무례했네요.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니 반성하게 돼요. 하지만 공부가 쉽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은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었죠. 그때 미나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왜 울어요? 할머니가 공부가 너무 어려워서 그래. 미나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힘내세요. 할머니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응원할게요. 그 말에 다시 힘을 얻었어요. 그래, 포기하면 안 돼. 미나를 위해서라도 해내야 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실력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이해도 못했던 내용들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죠. 시험을 봤을 때 처음으로 50점을 넘겼을 때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학원 선생님도 저를 인정해 주셨어요. 김영순 학생,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6개월이 지났어요. 이제 대학 입시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이 도전을 통해 저는 새로운 저를 발견했거든요. 며느리에게 무시당했던 그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상처받고 화났지만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이제는 자신감도 생기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거예요.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장되는 순간 중 하나였어요. 대학 입시 결과 발표일이었거든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에 땀이 났어요.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지 아니면 수포로 돌아갈지 결정되는 날이었죠. 떨리는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려 민수가 옆에서 도와주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결과가 어떻든 어머니는 이미 대단하세요. 고마워, 민수야. 하지만 정말 떨려. 어머니, 준비되셨어요?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볼까요? 그래, 해보자. 너가 해줄래? 민수가 천천히 마우스를 움직여 결과 확인 버튼을 클릭했어요. 화면이 바뀌는 그 몇 초가 몇 시간처럼 느껴졌죠. 화면에 결과가 떴을 때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글씨가 흐릿하게 보여 안경을 고쳤었죠. 어머니, 합격이에요. 정말 대단해요. 민수의 외침에 저는 그제서야 결과를 제대로 볼 수 있었어요. 합격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죠. 정말이야? 내가 합격했다고? 네,
어머니, 최종 합격하셨어요. 그 소리를 듣고 온 가족이 서재로 몰려왔어요. 며느리, 민식이, 손주들까지 모두 모였죠. 할머니 대단해요. 어머니 정말 축하드려요.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 주었어요. 70세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한 거예요. 꿈만 같았죠.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꼈어요. 노력하고 도전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몸소 체험한 거죠. 여러분, 고마워요. 여러분의 응원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예요.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과 함께 가족들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죠. 드디어 대학 입학 날이 왔어요. 아침부터 가슴이 두근거렸죠. 교복을 입던 그 시절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젠 70세 할머니가 된 제가 다시 학생이 되는 거예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걱정 마. 엄마는 강해. 캠퍼스에 도착하자 젊은 학생들로 가득했어요. 모두 저를 신기한 듯이 쳐다봤죠. 첫 수업은 현대사회와 복지였어요. 강의실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순입니다. 70세 새내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가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와, 대단하세요. 환영합니다. 교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김영순 학우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시다. 이런 열정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듭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려움을 느꼈어요. 용어들이 너무 생소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녹음기를 켜고 열심히 필기했죠. 옆자리 학생이 귓속말로 물었어요. 할머니, 이해가 잘 되세요? 조금 어렵네. 하지만 열심히 해볼 거야.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공부해요. 그 학생의 이름은 지은이었어요. 그날부터 지은이가 저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줬죠.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 갔어요. 교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한 남학생이 다가왔어요. 도와드릴까요? 고마워요. 이 책을 찾고 있어요. 아, 그 책이요?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런데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은퇴하셨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지. 학생은 아직 젊으니까 더 열심히 해야 해. 그 학생의 이름은 준호였어요. 그 후로 준호는 자주 저를 찾아와 이야기를 나눴죠. 한 달이 지나고 첫 조별 과제가 주어졌어요. 저는 지은이, 준호, 그리고 민재라는 학생과 한 조가 됐어요. 어떤 주제로 할까요? 민재가 물었어요.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던데 그거 어때요? 제가 제안했어요. 할머니, 그 주제는 좀 식상할 것 같아요. 지은이가 조심스레 말했어요. 그래. 그럼 너희들 의견을 들어볼까? 결국 우리는 노인과 청년의 세대 통합이라는 주제를 선택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 조가 그 예시였죠. 과제를 하면서 세대 차이를 실감했어요. 젊은 친구들은 모든 걸 인터넷으로 찾더라고요. 할머니 구글 스칼라 아세요? 준호가 물었어요. 구글 뭐? 아, 학술 자료를 찾는 사이트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준호가 컴퓨터 사용법을 가르쳐 줬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죠. 반대로 제가 도움이 된 부분도 있었어요. 이 부분은 실제 노인분들의 의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민재가 말했어요. 그래, 내가 복지관에 가서 인터뷰해 올게. 와, 정말요? 할머니 최고예요. 우리의 과제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조의 과제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실제 경험과 젊은 감각이 잘 어우러졌어요. 그날 조원들과 식당에서 축하 파티를 했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할머니 덕분에 좋은 결과를 얻었어요. 지은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다 같이 노력한 덕분이지. 할머니, 저희 부모님께 할머니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모님도 공부를 다시 시작하고 싶대요. 준호가 말했어요. 그래, 정말 기쁘구나. 할머니도 하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대학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젊은 친구들의 도움과 제 경험이 어우러져 재미있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우리 가족의 분위기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두가 어색해했죠. 70세 할머니가 대학생이 되다니 쉽게 받아들이기 힘든 변화였나 봐요. 큰 손주 민철이가 어느 날 제 방에 들어왔어요. 할머니, 숙제하세요? 그래, 할머니 리포트 쓰고 있어. 제가 도와드릴까요? 컴퓨터 사용하는 거 어려우시죠? 민철이의 도움으로 리포트를 무사히 제출할 수 있었어요. 그 후로 민철이는 자주 제 공부를 도와주었죠. 할머니, 이거 파워포인트로 발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고마워, 우리 손주. 할머니가 뭘로 보답해 줄까? 할머니가 배운 거 저한테도 가르쳐 주세요. 사회복지에 대해 궁금해요. 이렇게 손주와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어요. 서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죠. 작은 손주 미나도 제 공부에 관심을 가졌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배웠어요? 오늘은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해 배웠어. 노인이 뭐예요? 나이 많은 어른을 말하는 거야. 할머니처럼. 근데 할머니는 학생이잖아요? 할머니는 노인 아니에요. 미나의 순수한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요. 나이는 그저 숫자일 뿐이에요. 며느리의 태도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제 방을 노크했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 들어오렴.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아이고, 갑자기 왜 그래? 제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괜찮아. 나도 많이 배우고 있어. 너 덕분에 이렇게 성장했으니 오히려 고마워해야지.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자주 제 공부를 물어보고 의견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가끔은 함께 책을 읽기도 하고요. 어머니, 이 책 읽어보셨어요? 요즘 유명한 심리학 서적인데. 아, 그거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어. 내가 읽고 나서 빌려줄게. 정말요? 어머니랑 같이 토론하면서 읽고 싶어요. 이렇게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되어 갔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가는 중이에요. 아들들의 반응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앞섰던 큰 아들 민식이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너무 과소평가했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어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걸 보면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저도 어머니처럼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 정말 기쁘구나. 엄마가 도와줄 게 있다면 말해. 어머니, 제가 오히려 어머니께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아요. 제 인생의 롤모델이세요. 민식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에게 롤모델이 되다니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작은 아들 민수는 처음부터 저를 응원해줬지만 요즘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제가 어머니 수업 내용 복습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래주면 고맙지. 근데 너 바쁜 거 아니야? 어머니를 돕는 게 제겐 큰 기쁨이에요. 어머니께 받은 사랑을 이제 조금이나마 돌려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가족 모두가 제 공부를 돕고 응원해주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올라요. 처음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더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는데 민식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가 제안 하나 하고 싶어요. 그래, 뭔데? 이번 주말에 온 가족이 함께 어머니 학교에 가보는 게 어떨까요? 어머니가 어떤 환경에서 공부하시는지 보고 싶어요. 정말? 그래도 괜찮겠어? 당연하죠. 우리 모두 어머니가 자랑스러워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제가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을 때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 했거든요. 주말에 온 가족이 학교에 갔어요. 캠퍼스를 돌아다니며 제 강의실도 보고 도서관도 구경했죠. 와, 할머니 책상이에요. 미나가 신기해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곳에서 공부하시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뭉클해요. 며느리가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서로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사이가 됐죠. 이제 저는 단순히 할머니가 아니라 대학생 할머니로, 그리고 가족 모두의 롤모델로 자리 잡았어요. 이 변화가 저에겐 정말 큰 행복이에요. 어느덧 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졸업을 앞두게 되었어요. 마지막 학기, 저는 졸업 논문을 준비하느라 바빴죠. 주제는 노인과 청년의 세대 통합을 위한 복지 정책 제안이었어요. 어머니, 논문 주제가 정말 흥미롭네요. 큰 아들 민식이가 말했어요. 그래, 내가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쓰고 있어. 제가 도와드릴 일은 없을까요? 그래, 너 의견도 들어보고 싶구나. 청년 세대의 생각이 궁금해. 온 가족이 제 논문을 돕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은 컴퓨터 작업을 도와주고 아들들은 자료 수집을 도왔죠. 며느리도 교정을 봐주었어요. 어머니, 이 부분은 이렇게 고치면 어떨까요? 오, 그러네. 너 의견이 더 좋은 것 같아. 고마워. 마침내 논문 발표 날이 왔어요. 특별한 날이니만큼 가족들의 참석을 허락받았고 우리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죠. 김명순 학우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수님의 소개로 발표가 시작됐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74세 김영순입니다. 제 논문 주제는 발표를 마치고 나서 많은 박수를 받았어요.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김명순 학우의 논문은 실제 경험과 학문적 고찰이 잘 어우러진 훌륭한 연구입니다. 특히 세대 간 이해를 위한 제안이 매우 실용적입니다. 가족들의 얼굴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최고! 미나가 소리쳤어요. 졸업식 날 캠퍼스는 축제 분위기였어요. 저는 학사모를 쓰고 가운을 입었죠.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꿈만 같구나. 단상에 올라 학위증을 받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4년 전 며느리에게 상처받고 시작한 도전이 이렇게 결실을 맺다니.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때 문득 며느리에게 물었죠. 며느리야, 너는 어느 대학 나왔더라? 며느리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제서야 제가 4년 전 그녀에게 상처받았던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 한 것임을 깨달았죠. 어머니, 저는 야간 대학을 나왔어요. 그래? 야간 대학이 어때서? 넌 일하면서 공부했다는 게 더 대단한 거야. 어머니,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내가 실수했구나. 학벌이 뭐가 중요해. 너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더 중요하지.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머니, 제가 더 죄송해요. 4년 전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의 경험과 지혜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오랜 시간 쌓였던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이제 우리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살자꾸나. 나이 든 사람의 경험도 젊은 사람의 새로운 지식도 다 소중하니까. 네, 어머니. 앞으로 제가 어머니께 더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민식이가 말했어요. 그래, 나도 너희를 이해하려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 우리 모두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자.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제가 그동안 어머니께 무례했던 행동들 용서해 주세요. 이미 다 용서했어. 오히려 고마워. 너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런 도전을 시작하지 못했을 거야. 우리는 그날 밤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서로의 아픔, 오해,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요. 다음 날 아침 새로운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어머니, 무엇인가요? 우리 가족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각자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면서 서로 배우는 거야. 모두가 환호했어요. 와, 멋진 생각이에요. 저도 할머니처럼 공부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됐어요. 매주 한 번씩 모여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때로는 열띤 토론도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졸업 후 저는 노인복지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과 새로 배운 지식을 활용해 다른 노인분들을 돕는 일이죠. 며느리도 저와 함께 봉사활동을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가 많이 배우고 있어요. 어머니 덕분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에 제가 나왔어요. 74세의 대학을 졸업하고 노인복지에 헌신하는 김영순 씨의 이야기입니다. 온 가족이 모여 그 뉴스를 보며 기뻐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최고야. 할머니, 저도 커서 할머니처럼 될래요. 이렇게 우리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나이 차이, 세대 차이를 뛰어넘어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하는 관계가 된 거죠. 여러분, 가족 간의 갈등은 누구나 겪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해요.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대학 졸업 후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바로 실버드림 아카데미라는 노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어머니,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예요. 며느리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너도 함께 해볼래? 너의 경험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 정말요? 저도 참여해도 될까요? 며느리와 함께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서로의 장점을 인정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완벽한 파트너가 되었죠. 어머니, 이 부분은 제가 컴퓨터로 자료를 만들어 볼게요. 그래, 고마워. 난 수업 내용을 구상해 볼게. 드디어 실버드림 아카데미가 문을 열었어요. 첫날, 생각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어요. 김영순 선생님, 저도 대학에 가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 마세요. 천천히 함께 준비해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법이에요.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시는 거죠. 영순 선생님,
덕분에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어요. 그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이 기대돼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경험했던 변화와 성장을 다른 분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게 정말 보람찼죠. 며느리도 프로그램에 열정적으로 참여했어요. 특히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수업이 인기가 많았죠. 어머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해요. 그래, 나도 그래.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어느 날 한 할머니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들 정말 감사해요. 제가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하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을 수 있게 됐어요. 할머니, 정말 잘하셨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세요. 며느리와 눈을 마주치며 미소 지었어요. 우리의 노력이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다니 정말 기뻤죠. 프로그램이 입소문을 타면서 점점 더 많은 어르신들이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확장하기로 했죠. 어머니, 이번에는 건강관리 수업도 추가해보는 게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야. 요가나 명상 수업도 좋을 것 같아. 우리의 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어갔어요. 수업 후에도 많은 분들이 남아 이야기를 나누셨죠. 영순 씨,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어요. 맞아요.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져요. 이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한편 집에서는 손주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미나와 민철이가 숙제를 하러 올 때마다 저도 함께 책상에 앉았죠. 할머니, 이 문제 어떻게 푸는 거예요? 같이 한번 볼까? 할머니도 배우는 중이니까 함께 생각해 보자. 손주들과 함께 공부하면서 제 지식도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호기심과 질문이 저에게는 새로운 자극이 되었죠. 할머니, 우리 다음에는 역사 공부해요. 할머니가 경험한 역사도 들려주세요. 그래, 좋지. 할머니의 경험담과 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재미있을 거야. 이렇게 세대를 아우르는 학습이 우리 가족의 일상이 되었어요. 손주들은 할머니에게 새로운 기술을, 저는 아이들에게 삶의 지혜를 나누는 시기였죠. 어느 날 큰 아들 민식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 덕분에 우리 가족 모두가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변했는데? 저도 새로운 공부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를 보면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정말? 그렇게 들으니 기쁘구나. 작은 아들 민수도 덧붙였어요. 저도 요즘 아이들 교육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단순히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게 아니라 평생 배우는 자세를 가르쳐야겠더라고요.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실버 드림 아카데미는 점점 더 유명해졌어요. 지역 신문에도 소개되고 다른 지역에서도 문의가 오기 시작했죠. 어머니, 우리 프로그램을 확장해 볼까요? 다른 지역 어르신들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하지만 욕심내지 말고 천천히 해보자. 며느리와 저는 밤늦게까지 확장 계획을 세웠어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최선의 방안을 찾아갔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오해했던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요. 이렇게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나도 그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게 된 게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지. 우리의 노력은 결실을 맺어갔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고 가족 관계도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선생님들 덕분에 손주와 대화가 통하기 시작했어요. 컴퓨터를 배우고 나니 세상이 넓어진 것 같아요. 이런 변화를 보면서 저 자신도 더욱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남을 돕는 일이 결국 나 자신을 돕는 일이 된다는 걸 깨달았죠.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지금 당장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해 보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 여정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빛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과 더 가까워지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도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딛어 보는 건 어떨까요?